안녕하세요. 파스와크 박철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주제는 데이터 식별 및 분류 없는 보안은 위험하다라는 주제인데요. 원래 이 강연의 주제를 데이터 식별 분류 없는 보안은 없다라고 적어볼까 했는데, 파스닷컴이 문서 보안, 화면 보안, 출력물 보안 같은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존에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는데, 보안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기엔 좀 무리스러운 것 같아서 조금 수위를 낮춰서 위험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데이터 식별 분류가 보안을 더 높은 보안 수준 달성하는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 보안을 관점에서 우선 데이터 식별과 분류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별과 분류를 각각 나눠서 어떤 기능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이런 데이터 식별 및 분류를 동시에 지원하는 솔루션에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유스 케이스,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IT 환경에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보안 솔루션을 사용해서 데이터, 문서에 있는 정보, 이런 거를 보호하는 방법들 중에 일단 강력하게 보호하자 해서 PC에 있는 모든 문서를 없애버리고 서버에다만 보관하자, 원격 접속해서 사용하자, 이런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단 암호화 해놓으면 아무나 쓸 수 없을 테니까 암호화 해놓고 모든 문서를 암호화하자라는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PC에 있는 문서를 모두 없애더라도 결국 서버에 있는 문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부자들이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해서 그 문서의 내용을 보고 정보를 유출하는 이런 경우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PC에 있는 모든 문서를 없애거나 모두 다 암호화하게 되면 업무의 불편이 굉장히 커집니다. 번거로운 접속 절차, 그리고 검색이나 인덱싱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모두 다 암호화하는 경우에 암호화된 상태에서는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서를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회사에 줄 때는 결국은 복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호하고 전달이 되고 그 문서가 사라지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복호화된 문서가 결국 어딘가에 남아있고 그 문서가 다른 PC로 유통이 되고 보안이 취약해지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개념이 데이터 중심 보안입니다. 데이터 중심 보안은 문서가 사용되는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살펴서 보안 기술을 적용하라고, 그리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 보안은 시큐리티와 프로덕티비티, 생산성과 보안의 균형을 잡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보안 정책이 일관되게 모든 지점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 보안을 설명하는 6가지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디스커버리, 식별입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되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모르고 보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성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시성은 이 데이터는 계속 변하죠. 데이터의 양이 당연히 늘어나고요. 그 문서가 이 PC에서 저 PC로 다른 서버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문서의 중요 정보가 들어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문서로 복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식별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시성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 이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를 분류하고, 이렇게 식별과 분류가 된 상태에서 접근 제어를 한다거나 DRM으로 암호한다든가 DLP로 차단한다든가 하는 이런 보안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가트너에서 제시했던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정보 보안을 달성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에서 일단 정책을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중요 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고, 그 다음에 식별하고,
이제 한번 찾아봤으니까 현재 우리 데이터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럼 이 상태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이제 분류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재분류 기준을 세우고 개선점을 찾고 그 결과를 적용한 뒤에 이제 이 Enable Controls, 우리가 알고 있는 DRM이나 DLP 같은 보안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 보안은 데이터 식별하고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여기 끝에 보시면은 DLP나 DRM, 우리가 알고 있던 보안 솔루션이 있죠. 이 보안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보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식별인데요. 이제 제가 식별과 분류를 나눠서 얘기를 드릴 거고, 식별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 이제 보안성이 한 꼭지로 들어있죠. 보안성이 한 꼭지로 있지만 그 앞에 가용성이나 유용성, 이렇게 기업 내의 문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이제 그 첫 번째 목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안성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정보 보안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보게 되면 어디에 있는지, where, 이 중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서버에서 PC에 무조건 파일을 없애거나 무조건 암호화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깜깜이로 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고요. 중요 정보가 어느 PC 누구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찾아야 됩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 사람, 그 문서로 업무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경로로든 그 문서와 전혀 관련 없는 기술 문서를 영업 조직이나 재무나 회계 조직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부지불식간에 그 문서를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어떤 중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GDPR이나 개인정보보호법처럼 그 개인정보, 민감정보가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할 수 있는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how입니다. 이제 우리가 DRM 같은 문서 암호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암호화 됐지만 누군가에게 외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집에 가서 일 잠깐 해야지. 이런 이유로 복구하고 나서 그대로 방치되는 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가 있는, 개인정보가 있는 문서인데 원본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삭제한다던가 다시 암호화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게 이제 데이터 식별이고요. 데이터 식별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자가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어떻게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 하게 다양한 그래프나 통계 도구, 분석 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화세에 해당하는 어떤 중요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은 데이터 식별 솔루션의 국내법에 특화된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류인데요. 데이터 분류는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가 이게 극비인지 대외비인지 공개인지를 미리 결정을 하고요. 결정된 정보를 문서에 일부러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문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속성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된 정보를 문서에 포함시켜 놓게 되면 그 문서가 어디에 가더라도 이게 극비인지 대외비인지를 한 번에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극비, 대외비, 공개비를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생각해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10개 이상 있는 거는 차단해야 돼.
카드 번호는 한 개만 있어도 암호화해야 돼. 이메일 주소는 한 100개쯤 있으면 보호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제 극비는 암호화해. 이러면 매우 심플해지겠죠. 물론 어딘가에는 자, 어떤 정보가 극비고 어떤 정보가 대외빈지를 분류하는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작업인데 둘로 나눠 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둘로 나눠 놓음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이제 그 기존에 이런 분류가 없게 되면 문서를 암호화할 때도 여기 개인정보가 있는지 봐야 되고요. DLP에서 문서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이 안에 개인정보를 있는지 봐야 되고요. 여러 군데서 같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루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어디선가 한번 분류해 놓고 그 정보가 암호화할 때 쓰던 DLP를 통해서 외부로 전달이 되던 이메일에 첨부가 됐을 때 이 첨부를 보낼지 말지 판단을 하던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런 분류 정보를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보안 관점에서 그러한 이유로 보안 정책을 쉽게 수립하고 운영하고 간소화할 수 있고요. DRM을 사용하시는 분 같으면 이런 극비나 대외비 공개 같은 이런 단어들 DRM에 원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DRM이 적용된 솔루션은 물론 그 안에 극비, 대외비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보안 등급이라고 이제 파스 솔루션은 부르는데요. 이런 그 보안 등급은 DRM은 암호화했기 때문에 패키징이 되어 있거든요. 포맷 자체가 오피스 포맷이 아니고 그 상태로는 외부에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블루 솔루션은 오피스 문서가 제공하는 포맷 안에다가 그 데이터를 넣어두기 때문에 일반 문서일 때도 그 속성 정보가 유지됩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암호화되진 일반 문서를 분류해 놓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넓은 범위에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이런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보안의식 제고와 책임감 고치는 뒤쪽에 사용자 분류 쪽에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트너에서 매번 발표하는 하이브 사이클이라는 이 사이클인데요. 이 하이브 사이클은 어떤 기술이 발전을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다가 이제 실망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솔루션들이 이제 안정화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데이터 분류 기능이 2016년에는 이 기술 촉발 단계의 끝에 있었고요. 지금은 기대감의 정점의 꼭대기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류가 이 꼭대기 부분에 와 있는 이유는 GDPR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년 전부터 유럽의 GDPR이 발효됐다 라고 얘기했고요. 발효가 됐는데 이 발효된 게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뭔가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아직은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 GDPR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개인정보가 있는지 유럽의 이 면허증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기존 보안 솔루션하고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류의 동향들 몇 가지만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DLP하고 CASB,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액세스 브로커라고 하는 이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세일스포스닷컴을 사용하는데 세일스포스닷컴에 첨부되는 문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일스포스닷컴의 서버와 회사에 있는 PC 사이의 중간 단계에서 DLP하고 비슷한 기능을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요 트랙시 나가셔서 바로 오른쪽에 빨간색 배너가 하나 서 있는데 거기 보면 스카이하이라는 CASB 솔루션이 하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관심 가져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DLP 이게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나 보네요. 자, 이 DLP나 CASB에서 이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이 DLP는 자체적으로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기능을 제공하고 서드 파티에 있는 타이투스나 볼든 앤 제임스나 이런 서드 파티의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지원한다. 그래서
좋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또 어떤 솔루션은 베이직 레벨의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은 DLP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서드파티 제품들을 지원을 한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류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 솔루션, 이 DLP 같은 경우엔 서드파티 제품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글의 뉘앙스로 봤을 땐 조금 아쉽다. 라는 뉘앙스의 글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CASB는 DLP보다는 조금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DLP 솔루션들의 메이저 벤더들은 대표적인 데이터 식별 분류 솔루션하고 연동이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CAS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이고 뭐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하고 연동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아직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긴 있습니다만 좀 이제 한 단계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데이터 분류 기능은 아마존에서 서비스하는 메이시라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AWS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고요. 그 중에 메이시라는 서비스가 작년에 추가됐습니다. 이 메이시라는 서비스도 역시 GDPR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고요. 아마존 클라우드 안에 있는 데이터는 클라우드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그 GDPR 준수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관리자에게 알람을 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이시는 현재는 S3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요.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나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처럼 GDPR 준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찾아주고 AI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 S3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포맷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3 스토리지에 있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들도 있고요. S3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그들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파치 로그라든가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기록하는데 그 안에도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치 로그 같은 어플리케이션 로그 파일도 분석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백업 파일 안에도 굉장히 많은 비밀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포맷, EPUB 이런 다양한 포맷으로부터 개인정보, 민감한 정보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 시각적인 그래프로 관리자가 볼 수 있게 해주고 클라우드 와치로 이제 알람을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AWS를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 GDPR을 준수를 해야 돼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솔루션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존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아마존에서 우리가 호스팅하고 있는 거는 아마존 메이시를 쓰고 회사에 있는 정보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이 있어? 이걸로 쓰면 되겠어? 이럴 수 있고요. 또 salesforce.com도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salesforce.com은 아직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 드렸던 클라우드 액세스 서비스 브로커를 사용을 해서 또 그 솔루션이 제공하는 어떤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솔루션을 결합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분류식별이 다르고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분류식별이 다르고 salesforce.com에서 사용하는 분류식별이 다르고 이러면 매우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그 데이터 중심 보안이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려면 회사가 하나의 정책으로 데이터를 식별하고 분류하고 정책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 현황이 어떤 데이터가 이 문서가 salesforce.com에 첨부되어 있던 AWS 스토리지에 있건 회사 내에 어느 PC, 어느 서버에 있건 통합돼서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자체는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이 애저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보안 기능입니다. DRM처럼 강력하게 권한 제어를 하는 문서 암호화 기능은 아니지만 이 PC에 있는 문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문서는 기업용,
이 문서는 개인용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고요. 기업용 문서에서 개인용 문서로는 데이터를 뭐 클립보드로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이런 동작이 안 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DRM처럼 암호화해서 보호하는 건 너무 무겁고 사용자가 불편하니까 조금 수월하고 약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용은 기업용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쓰고 대신 개인용 문서는 개인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솔루션이, 이 기능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고, 이 기능이 이제 MS가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DRM 기능이 있거든요. Azure RMS라는 Azure Rights Management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면 이제 DRM 기능까지 사용자별로 권한을 제어하는 것까지 쓸 수 있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이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의 작년 하반기에 MS에서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이 기능이 그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구독형 모델로 되어 있는데, 이 구독형 모델에 프리미엄 P1이 있고요, 프리미엄 P2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P1을 사용하면 기본적인 정도의 사용 분류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프리미엄 P2를 사용하게 되면 뭐 자동 분류나 여러 가지 고급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가 없어서 말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피스 메뉴에 매우 자연스럽게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메뉴에 뭐 보안 메뉴 아래서 사용자가 어떤 등급을 선택하거나 분류하거나 하는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이제 출시되고 이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고요. 아직까지는 뭐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한 SDK를 이제 MS가 제공을 하고, 그러면 서드파티 업체들이 그걸 가지고 뭐 자동 분류나 서버에서 암호화 이 분류를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AIP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SDK는 아직은 프리뷰 단계에 있습니다. 뭐 조만간 프리뷰 단계를 끝내고 이제 상용 단계로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 식별 분류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관심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별과 분류가 경계가 모호한 게, 이 분류 솔루션은 분류를 하고 나면 분명히 서버에서 이 회사의 급비가 몇 개고 대외비가 몇 개인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솔루션들은 대부분 식별 기능하고 비슷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약간 경계가 모호하긴 한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파수닷컴에서는 데이터 식별 및 분류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식별 및 분류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기능은 제공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관리자에게 현재 어떤 정보가 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그 시각화된 도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식별 분류 솔루션은 이 다양한 통계나 이런 화면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Enable Controls에 가서 후처리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후처리라는 건 이제 데이터를 찾았는데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데이터, 뭐 주민등록번호가 굉장히 많이 있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가장 쉬운 방법은 삭제하는 거,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은 격리하고 관리자의 허가를 통해서 격리된 저장소에서 꺼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DRM하고 문서 보안 제품하고 연동이 됐을 때는 이 문서를 적절한 수준의 암호화된 문서로 암호화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삭제나 격리 기능, 그리고 문서 보안으로 암호화하는 기능은 이제 식별 분류 솔루션이 주도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PI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API는 이제 문서에 분류된 정보가 있으면 DLP에서 어떤 문서가 네트워크를 타고 전달되고 있는데 이 문서가 무슨 등급인지 알아야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뭐 이 차단하거나
허용하거나 결제를 받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PI를 제공해서 DLP나 그 밖에 여러 보안 솔루션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이 이제 데이터 식별 분류 솔루션에 필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파수가 생각하는 식별 및 분류 프레임워크인데요. 제일 아래쪽에는 준수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이후에 GDPR, 뉴욕에서 만든 NIDFS 23, 그리고 자체 규정들.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법규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가진 지적 자산들은 역시 보호돼야 되겠죠. 뭐 기술 문서라든가 CAD 도면 파일이다라던가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파일이 아닌 이런 문서들까지도 이제 데이터 식별 및 분류해서 관심 대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위에 탐지입니다. PC에 있는 거, 서버에 있는 거 외에 클라우드에 있는 것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모바일에 있는 것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경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PC에 아웃룩 사용하신다면 아웃룩의 PST 파일 안에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첨부된 문서가 PC가 아니고 찾기 힘든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안 되면, 식별이 안 되면 보안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탐지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위에는 분류 기능이 있습니다. 분류는 자동 분류하고 수동 분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동 분류는 컨텍스트나 컨텍스트 기반으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이 수동 분류는 사용자가 직접 분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요. 사용자가 등급을 보고 이 문서 내용을 보고 중요하다 아니다 라는 걸 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PI 같은 경우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시스템들, 전자결제나 ECM이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미 그 문서의 중요도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API를 사용해서 전자결제에 첨부된 문서는 무조건 대외비로 분류하겠다. 뭐 ECM이나 EIS 같은 경영정보 시스템에 있는 문서는 무조건 극비로 분류하겠다. 이런 경우는 API 연동을 통해서 이제 보다 정확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황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도구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에서 커버하고 있는 영역들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 GDPR을 지원하고 하려면은 이런 GDPR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역시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 이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 이상, 뭐 법규 준수를 위해서 PC는 해야 돼, 서버는 해야 돼.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클라우드나 모바일이나 뭐 이런 부분에까지, 그리고 수동 분류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까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분류 식별 솔루션은 API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API를 통해서 출력물 보안에서 이제 분류된 정보에 따라서 뭐 다른 출력물 워터마크를 찍거나 스크린 워터마크를 찍거나 암호화하거나 뭐 시큐어 메일을 통해서 시큐어 메일이나 DLP 통해서 외부로 나갈 때 적절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면서 데이터 식별 및 분류 솔루션은 다른 보안 솔루션들과 통합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API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이 API를 통해서 그 솔루션 회사와 솔루션 회사가 얼마나 잘 협력해서 통합되게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 환경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파수닷컴은 출력문이나 스크린, 뭐 암호화 같은 솔루션들은 가지고 있어서 이제 파수닷컴의 제품 내에서는 일관되게 이 보안 정책을 식별 및 분류된 값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DLP 같은 경우에는 파수에는 없는 솔루션이고, 그래서 이제 DLP 솔루션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 분류는 컨텍스트 기반과 컨텐츠 기반 두 가지가 있고요. 뭐 컨텐츠 기반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문서의 내용을 추출하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정규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 기반 분류에 어떻게 AI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기반은
문서 내용하고 상관없이 회계부서나 기획부서에서 만드는 문서는 보다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요. PC에 있는 문서보다는 서버의 어떤 정보 시스템에 있는 문서를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외에 컨텍스트 기반으로 문서의 중요도, 극비나 대비나 이런 분류들을 분류하는 전략을 이제 자동 분류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수동 분류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가 선택하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있는 이 캡처 화면을 보시면 아래쪽에 이게 컨피덴셜이냐, 이 시크릿, 이런 이제 정보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서를 저장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무조건 선택하게 하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떤 등급인지를 권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는 카드 번호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외비 정도 이상으로 선택을 해야 돼 라고 권고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낮은 등급을 입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 분류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내가 이 문서가 어떤 등급인지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참여함으로써 보안의식이 고취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문서를 작성하는 사용자 말고 그 문서를 전달받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회사에서 외부에 있는 협력업체한테 문서를 보냈는데 그 협력업체가 이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너네 이 문서 왜 이렇게 관리 소홀히 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서인지 몰랐어. 얘기를 했어야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류 솔루션들은 이 분류를 지정을 하면 그 분류 정보를 이제 밑에 보시는 문서의 헤더나 푸터 쪽에 자동으로 보여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 문서기 때문에 DRM으로 암호화된 문서는 복호화해서 보내니까 등급이 사라지지만 데이터 분류 기능에서 내어온 이런 정보들은 이 DRM 클라이언트가 없어도 그냥 오피스만 있으면 오피스에서 그 값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람, 협력업체 입장에서 이게 극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보호를 해야 되겠구나. 또는 제공한 업체 측에서 극비라고 적혀져 있는 문서를 줬는데 왜 이렇게 소홀히 관리했느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시각화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이제 예시 캡처 화면인데 어떤 장치에 문서들이 있는지, 그리고 분류 기준으로 극비, 대외비, 일반 문서들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서 포맷별로 캐드가 많은지, 워드가 많은지, 엑셀이 많은지, 그리고 가운데 아래 보시면 레귤러리티 현황으로 우리 회사 문서 중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문서가 몇 개나 되는지, 또 GDPR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문서가 몇 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극비, 대외비, 일반이라는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개인정보가 있어, 또는 유럽의 어떤 면허 번호 같은 게 있어, 이런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을 동시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기준으로 이런 통계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앞에 있던 내용들을 결합해서 어느 부서에 누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분포와 그 데이터의 변화 형향들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후처리 기능은 이제 삭제하거나 격리하거나 암호화하는 기능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파수닷컴의 데이터 레이더라는 제품은 데이터를 손쉽게 분류하고 시객화하고 자동으로 후처리해서 보안 조치까지 해주고, 그리고 GDPR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동시에 준수하는 이런 제품입니다. 유스 케이스 하나만 보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이 일반 기업들처럼 맨 앞에 봤던 것처럼 모든 문서를 다 암호화하진 않습니다. 보통 대신 공개 문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개 문서와 비공개 문서가 있기 때문에 공개 문서는 그대로 이제 일반 문서로 사용하고요. 비공개 문서인 경우에 한해서 암호화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기존에는 비공개 문서는 암호화해서 PC로 내려오는데 그 상태에서 그거 어떠한 이유로든 복호화되면은 그대로 방치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분류 식별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면
암호화도 하지만 또는 암호화하지 않아도 문서의 뭐 사용자 정의 속성 부분에 비공개라는 마크를 달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되어 있던 복호화되어 있던 그 현황을 관리자가 보고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문서 반출을 승인하는 승인자 같은 경우에도 쉽게 이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가 미리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문서를 보내줘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보여줘야 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파스닷컴이 생각하는 데이터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인데요. 파스닷컴의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의 제일 하단에는 데이터 디스커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문서 보안, 출력물 보안 솔루션의 아래쪽에 데이터 식별 및 분류 솔루션을 두고 식별 분류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 윗단에 있는 제품들이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는데 결론 짧게 요약하면 이제는 분류 식별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는 걸 고민하셔야 될 때가 생각이 되고요. 분류 식별 솔루션을 사용한다고 하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처럼 자동 분류만 고민하지 마시고 수동 분류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정확한 보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뭔가 도입하는 솔루션은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품이어야 될 겁니다.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든 GDPR이든 PC에 있는 파일을 검사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Q&A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지금 질문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DRM 솔루션의 경우 자동 암호화 기능이 불편이 있는데 데이터 식별 분류 솔루션도 자동 분류에 제약되면 아마 수동 분류가 있는 것 같은데 수동 분류를 사용자들이 잘 챙기지 않는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안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조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수동 분류를 했을 때 사용자가 저장하는 시점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제 등급을 선택하지 않으면 문서가 저장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책임하게 아무 등급을 하거나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 그냥 무조건 극비. 골치 아픈 거 싫어.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어쨌든 뭐 낮은 등급으로 가는 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권장을 하고 자동 분류의 기준으로 권장을 해서 보다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무조건 극비로 바꾸는 거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극비로 선택했는데 자동 분류를 통해서 그걸 재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분류하는 게 사용자의 판단을 무시해야 되는 판단이라서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두 번째 거, VDI 환경에서 파일을 분류하기 위한 작업들이 백그라운드로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CPU나 메모리 등의 자원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최선의 방법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VDI 환경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동일한 그 VDI 서버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스토리지를 VDI들이 스토리지를 공유하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대한 부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파일 서버들이나 어떤 정보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파일 서버는 굉장히 고용량이고 뭐 센이나 나스 같은 서버에는 이제 직접 어떤 식별이나 분류 기능을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굉장히 길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저희도 실제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고 뭐 테라나 페타 단위의 데이터에 대해서 실행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VDI 같은 경우에는 그 식별 분류 기능을 그 PC 에이전트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 스토리지에 다이렉트로 접속해서 스토리지에 있는 걸 한 개의 프로세스만 가지고 스토리지를 직접 접속해서 이제 실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라나 페타 단위 이상의 데이터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스케줄링에 의해서
이제 뭐 점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이 나는 증분만 검사하는 이런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Q&A를 마치도록